네, 경찰이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2차 민중 총궐기 집회를 불허했습니다. 하지만 주최 측에서는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또다시 경찰과의 충돌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경찰이 전국 농민회 총연맹의 집회를 불허했는데요. 네. 이게 법적 근거가 뭡니까? 그 뭐 집시법에 이제 근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집시법에 이제 의하면은 예를 들면 이제 다중이 모여서 폭력이라든가 방화라든가 손괴 예. 등을 해서 공공질서를 명백하게 가해야 할 예. 확률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는 예. 금지 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1차 민중 집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폭력 행위 등이 있었고 경찰관 130명이 다쳤고 경찰 차량 수십 대가 이제 손상이 되었기 때문에 네. 이번 집회에도 분명히 이제 그와 같이 공공 질서에 반하는 위해성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서 네. 이제 금지 통고를 한 것이었죠. 예.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반대쪽 입장에서는 이거 자체가 너무 자의적이 아니냐, 또 사전 신고 자체가 또 위헌이 아니냐, 이런 논란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그 헌법재판소에서는 일정한 신고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 집회를 허가를 하고 예. 또 이것도 그 공익 목적을 위해서는 상당히 그 필요한 수단이다라고 예. 해서 사전 신고제는 전혀 위헌이라고 하는 논란으로부터 해소가 되었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번 집회에 어쨌든 그 명백하게 그 보이는 그 폭력성 때문에 금지 통고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전동 측은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인데 경찰이 계속해서 불허한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이제 이 자체가 이제 불법 집회가 이제 될 테고요. 예. 즉 금지 통고를 위반하게 되면은 이제 징역 2년 또 그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최종적으로 처하게 됩니다. 예. 물론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 불법 폭력 그 집회 시위가 이제 있게 되면은 먼저 그 절차는 자진 해산을 요청을 합니다. 예. 네. 경찰관이. 그리고 나서 해산 명령을 이제 바라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제 절차적 요구에도 이제 응하지 않고 예. 불법 이제 폭력 그 집회로 발전하게 되면은 집회 시위에 관한 결국 처벌을 받게 되는 형태로 전개되리라 보입니다. 네. 그리고 조계종이 이제 그 5일에 2차 민중 총궐기가 진행될 경우에 차벽 대신에 이제 사람벽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평화지대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이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네. 글쎄요, 종교인들의 이런 노력이 좀 효과를 보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어쨌든 간에 종교적 관점에서는 그 모든 중생이 다 자비를 베풀어야 할 이제 중생으로 판단을 해서 예. 가급적이면 평화적 그 집회 시위에 무엇인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 의지 자체는 일응 이해할 만하지만 네.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은 어쨌든 이제 경찰이 금지 통고를 할 또 불법 집회가 될 공산이 큰 것을 이제 스님들이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함께 참가를 하겠다라고 예. 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만약에 법적으로만 본다고 한다면 이 역시 사실은 이제 그 사전에 신고를 해야 되는 이와 같은 형태가 아닌가 보입니다. 예. 따라서 결국 이제 법적 잣대를 가져가기 그 이전에 기본적으로 평화적인 것으로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이제 중재의 의미는 있지만 네. 또 한편으로 봐서는 이게 합법과 불법이 과연 중재의 그 대상이 되느냐 그것은 또 그 아닌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종국적으로는 이 한상규 위원장이 예. 자진해서 자수한다거나 예. 또 지금 이 입장도 조계종 전체 입장이라기보다는 이른바 화쟁위원회에서의 이제 그 입장이기 때문에 예. 어쨌든 12월 5일 이전에 나름대로 적절한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체포하기 위해서 경찰이 조계사 경내로 진입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그 이론적으로 보면 이제 예. 대한민국 그 영토 안에 그 치외 법권 지역을 우리가 인정할 수는 이제 없겠죠. 네. 그리고 종교 제도라고 하는 것도 국가 기능의 한 부분이고 이것이 결코 공권력 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이것이 이제 이상적인 얘기인데 하지만 이제 그 신앙 공간을 공권력이 들어가는 모습 자체가 상당히 그 부적절할 수가 있고요. 또 그 와중에서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그 변수가 분명히 그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이제 그 경찰이 그 직접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할 것인지 이것은 좀 더 그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또 그 이상적으로는 사실은 공권력 집행이 타당하지만 현실적으로 봐서는 이 공권력 집행 이후에 있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후폭풍, 예. 종교적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이견에 관한 제시, 또 서운함에 대한 표시, 그리고 아마 그 지금 1,100만이라고 하는 그 불교 신도자의 그 입장에서도 예. 정치적인 이것이 또 하나의 표로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판단하게 되면은 과연 이제 직접적으로 공권력 집행을 하겠느냐 이것에 있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당이요 집회에서 복면 착용을 원칙적으로 이제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야당이 또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일단은 이제 뭐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그 야당과의 그 적절한 협력과 뭐 정치적 그 발의가 있어야 그 통과가 이제 돼야 되는 문제인데 말이죠. 예. 근데 물론 이제 그 이것 자체가 이제 명분적으로 보면은 역사적 경험이나 뭐 과거의 어떤 실험 결과에 의해서도 복면을 한 집단과 복면을 하지 않은 이제 맨 얼굴 집단에게 예. 정기 충격을 가하게 한번 시켰습니다. 예. 그랬더니 복면을 한 집단이 맨 얼굴 집단보다 무려 2배 이상의 정기 충격을 강하게 가했죠. 예. 이것에 의미하는 바는 결국 익명성 속에 숨게 되면은 사람이 본능적으로 이제 공격 행위가 나타나게 된다. 예. 또 이와 같은 측면과 그리고 우리의 그 역사적 경험칙으로 보면은 예. 폭력 시위의 약 70% 이상이 사실은 복면을 착용하고 한 것이다. 그러면 이제 폭력 시위와 복면 시위 간의 상관관계는 이제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이른바 이와 같은 공권력 남용이라고 하는 또 비판 또는 그 폭력 시위의 문제 이와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예. 예를 들면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금융실명제를 통해서 예. 여러 가지 부정부패라든가 불투명한 그 경제적인 그 상거래가 많이 그 해소가 되었단 말이죠. 네. 마찬가지적 측면에서 본인의 익명성 속에 숨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집회 시위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폭력 시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예. 이런 그 효과도 기대해 봄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네, 일각에서는 복면 시위 금지법이 최선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하고? 그렇죠. 결국은 예. 이제 일정한 법적인 그 제재보다도 예. 그 시민적인 그 성숙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집회 시위 단체도 그렇고 공권력도 그렇고 상호 간의 그 신뢰와 그 믿음 하에서 의사 표현 자체를 이제 인정해주고 보장해줘야 되는 이와 같은 성숙한 이제 시위 문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의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이것이 결코 뭐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죠. 어떻게 본다면 오히려 몸싸움을 하고 일정한 폭력을 행사해야 마치 그 집회 시위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달성을 했다고 하는 잘못된 과거의 그 민주화 그 투쟁 과정에서 예. 관성의 법칙이 지금까지도 계속 작동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결국은 누가 닭이 먼저냐, 뭐 알이 먼저냐, 뭐 이와 같은 문제가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여러 가지 선진 그 법제도에서도 익명 속에서는 공격성이 계속 증가하기 있기 때문에 네. 법제도적 측면으로 이것 사전에 예방하는 이와 같은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복면 시위 금지법도 짚어봤고요. 저희가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부가요 가석방 기준을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도소에 사람이 꽉 차 있다. 과밀화 문제가 이제 떠오른 건데 실제 그 우리 교정 시설의 밀도가 어느 정도 되길래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그 밀도는 일단은 이제 그 교정 시설이 51개소가 있는데요. 예. 거기에 공식적으로 이제 들어가야 할 정원은 대략 4만 5천 명이 그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무려 이제 10,000명이 많게 한 5만 5천 명 정도가 있는 예.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이제 그 과밀화의 상태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더군다나 이것을 이제 그 교도관 1인당 수용자 수하고 대비를 하게 되면 예. 상당히 더 많은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그 다른 선진국 같은 경우는 예. 1대 1.5 정도의 비율인데 예. 우리 같은 경우는 1대 3.5의 비율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그 과밀화에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네. 이런 과밀화가 있게 되면 수용 사고도 많이 생기게 되고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업무 강도도 강해지기 때문에 예. 교정이라고 하는 기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가석방 기준이 완화되면 누가 가장 우선순위에 놓이게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예. 그 형사법에 의하면 사실 그 형의 3분의 1을 복역하고 나면 가석방 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네. 근데 현실적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형의 예를 들면 90% 이상이 예. 복역이 돼야 되는 것이죠. 네네. 그런데 과거에는 70%만 형을 완료를 해도 심사의 대상이 됐는데 예.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 너무 그 보수화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과밀화의 원인이 되었다. 그렇다고 본다면 가석방 심사의 그 대상을 과거처럼 예. 80% 형을 종료해도 예. 심사 대상으로 하자. 뭐 이렇게 그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네. 뭐 그러다 보면은 결국 지금 뭐 예를 들면 그 사회 지도자 중에서 예. 상당 부분을 복역을 마친 사람도 예, 그 예. 대상이 된다. 근데 지금까지는 사실상 이제 그 사회 지도자, 뭐 경제적 CEO들라든가에 있어서 전혀 혜택을 주시면 안 된다라고 해서 오히려 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 예. 이와 같은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뭐 대표적으로 보면 지금 그 최재원 부회장이 약 74% 정도 복역을 마쳤고 예. 예. 네, 구본상 LIG 그 넥스원 부회장이 77% 정도 마쳤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지나게 되면은 이분들도 그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그 도심 멧돼지 출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보통 야생동물이 이제 사람 피하기 마련인데 이게 근데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멧돼지들이 바다 헤엄쳐서 사람들 사는 데까지 들어온다면서요? 이게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그 뭐 지난주에도 말이죠. 예. 그 부산 근처에 있는 그 한 섬에서 멧돼지 11마리가 사실은 이제 그 헤엄을 쳐갖고 예. 부산은 강서구에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도심 지역을 막 다녔고요. 네. 근데 이런 일이 사실 몇 년 전에도 그 울산 이제 그 조선소에 나타났고 예. 양양지구에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산 속에 그 멧돼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네. 여기에 적합한 음식이 상당히 부족하다 보니까 밑으로 이게 달리는 멧돼지의 본성으로 산에서 농가로 오고 농가에서 이제 주민을 만나서 깜짝 놀라게 되면은 이제 바다까지 왔는데 그거 헤엄쳐 가는 이와 같은 형태로 좀 돼 있던 것이죠. 예. 네. 그래서 결국 이것이 그 단발적인 그 대책보다는 멧돼지의 그 속성을 좀 연구를 해서 이 실증 자료에 기초한 좀 체계적인 대안이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지금 그 2008년도에 그 국내에 멧돼지가 약 28마리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네. 지금은 그보다 훨씬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아직 그 멧돼지의 그 마리수는 안 나타나고 있고 말이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뭐 두 가지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첫째는 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이 멧돼지의 개체 수를 그야말로 조직적으로 줄여 나간다든가 예. 아니면 농가나 도심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산 속에 예를 들면 음식을 많이 준다든가 네. 이와 같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보통 사살되는 것으로 끝나는데 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